저희가 지금부터 힘차게 2026년 연과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설명회 사회를 보게 된 논술팀장 박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다들 악천후 쓰고 오셨는데 이 오시는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정직하고 영양가 있게 핵심적으로 길지 않게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시작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가지 말아야 할 학원. 근데 제가 그동안 이거를 좀 연구해 봤었어요. 어떤 학원은 가면 오히려 우리 아이들한테 득이 되지 않고 실이 될까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학원의 우수함보다 학생들의 우수함이 돋보이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학원들은 내로라 하는 소문이 나 있어요. 그 학원 잘 나간대, 좋대, 우수한 애들이 잔뜩 있대. 거기만 가면 우리 아이도 서울대, 의대 준비할 수 있대.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학원의 그 숨겨진 비밀은 학원 자체의 시스템과 강사진은 뜻밖의 부실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원체 똑똑하다 보니까 애들의 힘으로 굴러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누구는 착시한 채 저 학원 다니니까 아이의 우수함이 유지되는 줄 알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수한 아이들은 이 학원에 설령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력이 향상되었을 거예요. 그 똑똑한 힘으로. 그러니까 저희 학원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희 학원만의 강력한 힘으로 아주 특별한 가르침과 관리를 주고 아이들이 괄목상대하게 발전하도록 이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압박형 학원이 있어요. 제 아무리 애들이 기가 세일지언정 초교육에서는 아직은 어리고 겁이 많고 어른들을 살짝 무서워하거든요. 그런 만큼 어른들이 짓누르면, 특히 무서워 보일 어른이 짓누르면 애들은 겁을 먹고 떨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들한테 압박이라는 것들은 평생 아이가 잊기 힘든 상처 줄 때가 많아요. 너는 어때? 너는 엉망진창이야. 너는 부족해. 너는 항상 이래. 너 왜 이러니? 그럼 아이는 이 동시에 공부는 해요. 무서우니까. 이 두 번째는 학원과 공부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훗날 상당한 돈을 투자해도 아이가 잘 낫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강사가 학생이나 이 부모님들과의 소통이 없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사가 학생 이름을 헷갈려 해요. 영인지 순인지, 이 어머니가 누구의 어머니인지 헷갈려 합니다. 그 다음 상담이라는 것들이 겉돌고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아이는 공부를 썩 잘 못하는 아이인데 너무나 그 말 속에서 그 아이는 우수한 아이예요. 듣다 보면은 기분 좋았다가 이 선생님이 근데 우리 아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나? 우리 애가 이럴 리가 없는데? 혹은 되게 얘는 말이 없어서 문제인데 이렇게 외향적인 아이라고 하실 때 있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들은 이 두 번째 저희 학원들은 이 폭언이나 인격 모욕 혹은 단정적인 말을 절대 삼갑니다. 어떠한 경우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은 이 강사와 부모님과 학생 사이가 신뢰의 3주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항상 저희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연락하면서 이 아이를 좀 더 잘 기르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 다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 설명을 시작할 거고요. 지금부터는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본격 프로그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따 다시 나오겠습니다. 논술 파트에서.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연과정 저희 학원에 대한 설명을 맡게 된 지금 초육 국어 가르치고 있는 강사 박순화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네. 아마 이제 오늘 수능이 점수가 나왔어요.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국어 때문에 올해 지금 난리가 났고 내년에도 아마 비슷할 거라는 예상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2028년도 이제 입시가 완전 바뀌면서 그 안에 이제 당연히 인원이 너무 많아요. 그 황금돼지 아이들이 인원이 정말 갑자기 훅 뛰어가지고 많을 뿐더러 이제 그간에 이제 그
요 시기에 아이들이 뭐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지금 사실 진짜 난리법석인 입시 해거든요. 지금 작년 올해가 지금. 근데 아마 내년까지 그게 연결될 거라고 보고 이제 입시 제도가 완전 바뀌면 예전보다는 아마 지수생의 수는 뭐 물론 여전히 재수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수가 줄어들 거라는 지금 그 올해 지금 최대 변수가 일단은 영어였어요. 영어 절대평가였는데 지금 영어에서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등급 못 맞추는 사건들이 벌어졌고 국어가 지금 너무 어렵게 나와서 올해가 지금 다들 그 고3 아이들이 진짜 멘붕 상태인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러면 어머님들이 그 얘기 들으면서 국어 어떡하지? 큰일 났네. 국어는 어머님들 말씀드리지만 고등 가서 수학은 오히려 성적을 올리기가 상대적으로 물론 어려워요. 근데 국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국어는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몇 배 노력을 해도 수능 당일에 가야 알 수 있어요, 결과를.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머님들이 이제 한편으로 다행이다, 그죠? 어머님들 자제분들은 지금 이제 6학년 올라가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잖아요. 그러면 아직 그 아이들은 나쁜 습관들이 아직은 이렇게 몸에 완전 배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혹여 나쁜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치시게 되면 이제 나중 가서 이제 고착화되면 이제 고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를 굉장히 잘 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치동에 그 무수히 벌같이 많은, 그쵸? 저희 건물마다 학원 없는 데들이 없잖아요. 아마 그 중에서 내가 국어를 보내야겠는데 국어에 뭐 많죠, 어머니. 아마 왜 내가 김영준을 보내야 되지? 왜 굳이 그 많고 많은 학원 중에서 그러면 오늘 설명에서는 저는 이제 왜 김영준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된다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선택하신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저희 학원은 공포 마케팅을 하지 않아요. 저희 강사들부터가 사실은 되게 약간 뭐랄까 이렇게 고지식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마치 우리 학원 안 다니면 뭐 큰일이 날 것처럼. 우리 학원 안 다니면 뭐 수능 1등급 못 받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마케팅을 저희는 사실은 강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충실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여전히 어머니 왜 클래식을 들으시잖아요. 몇백 년 전에 음악을 집든 듣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여전히 울림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교육이라는 거는 한때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는 그 트렌드는 수시로 바뀌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그 변화가 올 때 내가 그 변화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면 된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변화를 지금 계속 급변하는 입시들의 어떤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기본 실력을 키워가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입시들이 이렇게 바뀌니까 뭘 해?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나이 때 12살, 13살의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길게 봤었을 때 내 아이가 중고등에 올라갔었을 때 고생을 덜하는 방향의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그건 일일이 다 어머니들이 떠먹여 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말인즉슨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습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아이가 나중에 양에 허덕이지 않고 양에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양을 쳐내기 위해서 왜 국어가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는 보통 초등들 보시면, 그러니까 학원들 가시면 이제 학원들마다 나쁜 학원은 저는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뭐가 있냐면 내 아이와 맞는 선생님이냐, 맞지 않는 선생님이냐. 남한테는 1타 선생님이지만 나한테는 정말 나의 성적을 정말 1점도 못 올려줄 수도 있어요. 다른 아이한테는 그 선생님 되게 별로라고 했는데 내 아이가 잘 성향이 맞으면 그 선생님이 내 아이를 100점을 맞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선생님의 케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더군다나 사춘기에 이제 넘어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아이의 일생에서 굉장히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책임감을 굉장히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 주셨지만 저희 학원에서는 아이에 대한 폭언이 없어요. 제가 작년에 반포에서 수업하다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아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잘 죽고 싶대요. 13살짜리 아이가. 왜? 영어 때문에요. 왜? 영어가 왜? 잘하는 친구였어요. 선생님이
너는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점수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그것밖에 못하냐? 머리는 장식품이니? 이런 식의 말을 아이한테 직접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물론 그런 선생님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어딘가에서는 그런 말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 게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아이들은 말 한마디에 자기 존재를 인정하기도 하고 그 존재가 부정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선생님들의 언어가 어떤지를 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어머니 아이들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라는 애들이 나중에 고등 가서 자라는 사라진 아이들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존재감이 없던 친구인데 고등 가서 자라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아이한테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 자존감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학원을 보내시는 거니까 저희는 학습적으로 당연히 그 만족도를 높이는 것 맞죠. 근데 그것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김영준에 온 아이들의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 강사진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베이스 위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되게 기본에 충실한 학원이어서 그냥 다른 여타 학원들 보시면 초등 보면 강사 프로필을 잘 볼 수가 없으세요. 근데 저희는 다 이제 오픈을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학력과 가르치는 게 비례하진 않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만약에 선생님의 인품이 되게 좋고 잘 가르치시는데 만약에 그 학창 시절에 결국은 이거 성실도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특이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성실도하고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절에 무언가 자기한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 했던 시간을 보냈던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구나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저희 그 유인매로 보시면 선생님들의 양력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큰 특징 또 하나 중에 뭐냐면 그 시간대가 본인이 원래 그 등록한 시간대 외에 만약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다른 시간대로 대체 수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두 팀이 있어요. 저희 지금 대치에는. 그래서 혹시 아이가 이제 요즘에 흔히 MBTI로 많이 하니까 이제 E하고 I 성향이 있어서 E 성향의 아이들이 조금 편안한 선생님들이 있고 한 팀이고요. 그 다음에 I 성향의 아이들이 조금 편안해할 만한 선생님들이 한 팀이에요. 그래서 내 아이가 텐션 높은 수업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조금 I 성향에 맞는 선생님을 선택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아이는 절대 중요한 건 못 견뎌요 선생님. 무조건 얘는 뭔가 그 즐거운 소음들이 있어야, 그러니까 어떤 소리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텐션이 높아야 돼 하는 선생님은 조금 이제 이 성향에 맞는 선생님들. 그래서 보통은 한 학년에 이제 한 선생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학원을 갔었을 때 선택의 여지가 없으세요. 그냥 조건 시건 간에 쭉 다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니시다가 만약에 혹시 다른 선생님이, 왜냐면 모르잖아요. 수업을 듣기 전에는 모르는데 저희는 그 수업을 듣는 게 자유로운 부분들이어서 여기 이제 구성되는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등록하셨다가 혹시 다른 반 선생님 수업이 궁금하시고 혹시 아이가 또 들어보면 아이들이 나는 엄마 나는 이 선생님 좀 더 잘, 이런 판단들을 아이들이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듣고 있는 선생님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면 다른 시간대 수업을 이제 대체로 와서 들어보고 만약에 더 잘 맞는데 하면 이제 반을 옮기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잘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은 혹시 지금 국어 학원이 여기가 처음이에요 하시는 부모님 계실까요? 보통 다른 학원들, 그쵸. 논술학원 보통 많이 이제 글 열심히 쓰다가 아마 왔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책을 그래도 조금 봤어요 하셨는데, 이제 충격받고 오신 경우도 꽤 있어요. 어느 날 문득 이제 5학년 때까지는 그냥 쭉 이제 흘러가지고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들이 궁금하세요. 내가 이렇게 책을 읽혔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글을 썼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하지 않겠어? 라고 이제 문제집을 사세요. 문제집을 샀는데, 내가 생각했던 문제집은 막 흰눈이, 한방눈이 펑펑펑 내려야 돼요. 근데 웬걸 이게 막 진짜 비 사이로 막가예요. 막 비가 오다가 한 번 눈이 왔다가 막 비가 오다가, 그럼 이제 어머니 이때 이제 멘붕에 빠지세요. 나의 시간과 얘 지금 뭐 한 거니?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때 이게 아니었어?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체크에 들어가세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들을 알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이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많이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가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문제집을 주면 어머니 아이들이 자기 생각대로 풀어요. 그러니까 원래 필자가 의도하는 의도대로 가야 되는데 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기본으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래요. 나 이거 왜 틀렸지? 이상하다. 나 이거 아는 건데 엄마 이게 답이잖아. 보면 글과 내가 알고 있는 그 배경 지식과 글의 지문이 상충해요. 근데 애들은 아는 거니까 그냥 보지도 않아요. 특히 답이 1번이잖아. 2번부터 5번 선진 보지도 않아요. 1번이다 하고 이렇게 그냥 하고 다 틀려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고민하시는 거죠. 아, 그럼 어디, 이제 그때 비로소, 그럼 국어 학원을 보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실제 논술학원 오래 다니셔다가 왔는데 생각보다 아이가 이제 충격을 받으니 일단 거기서 이제 많이들 받고 오세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저희들 보면 그 실수가 가장 많아요. 문제 제대로 안 읽어요. 틀린 것은 고르라는데 맞는 거 고르고요. 모두 고르라는데 그냥 하나만 다 고르고요. 자기들 정말 맘대로 문제 풀거든요. 근데 그게 어머니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 습관들을 그게 완전히 몸에 배기, 같은 실수 어머니 고등학교 가면 똑같이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초등 단계에서 그 실수를 줄이는 것들을 계속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애 그냥 혼자 내버려 두면 그 습관이 고착화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글씨도 어머니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글씨는 어머니 판독만 되면 되는데 판독 안 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뭔가 손가락으로 누르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글씨에 관련된 것도 저희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같이 봐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수업 구성은 지금 독서 논술이 1시간 반, 국어가 1시간 반에서 3시간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논술은 말 그대로 아이들 책 읽고 원고지에 하는, 그리고 저희 학원은 어머니 그 분량의 승부것들 안 와요. 아이들 보면 막 1000자, 1500자 쓰는데 어머니 결국은 한 가지 얘기를 가지고 10가지 베리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는 하나인데 그걸 버전을 달리해서 10가지를 풀거든요. 근데 그런 글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글의 분량이 아이들이 힘들어 않을 정도의 분량인데 충분히 사고력이 발휘되는 정도의 양인 거예요. 그래서 과제 때문에 헉헉거리면서 하는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긴 글, 쓸데없는 말이 많은 글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간결한 글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짧지만 나의 생각이 4-5개 들어간 글과 긴데 내 생각은 1개밖에 없는 글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에 그렇게 간결한 글로의 걸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독서 논술은. 그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머니 이제 주어진, 여기서는 내 생각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필자의 생각만 중요하고 필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시간 반 하시면 선생님은 2분이 들어가시고요. 논술에서의 선생님이 아이를 보시고 국어 쪽에서의 이제 선생님이 아이를 보셔서 2명의 선생님이 한 아이를 굉장히 조금 입체적으로 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가끔 선생님 그러니까 모르고 계셨던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더 깊게 이제 들어간다는. 그리고 예전에 어머니 아마 김영준에 대한 그 흉흉한 소문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들이 어머님들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괜찮은데 저희 뭐 옛날에 뭐 인정해야죠. 저희 거짓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고요. 뭐 이렇게 어머니 이거 안 하면 큰일 이런 건 저희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아이들이 되게 편안하게 다녔던 학원 중에 한 학원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워낙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뭐 교재 되게 좋고 선생님도 좋기 때문에 당연히 좋겠지라는 그 저희만의 약간의 그런 자부심 같은 게 있었는데 보니까 역시 애들은 애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촘촘하게 이제 애들이 이렇게 약간 끼고서 해야 아이들이 훨씬 더 밀도가 높아지는 걸 저희가 알아서 이제 몇 년 전부터는 굉장히 촘촘하게 예전에 어머니 그래서 재시험도 없었고요. 과제도 따로 남아서 하고 이런 거 없었는데 지금은 어머니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저희 보면 일단 아이들은 그러니까 저희 학원 만약 김용주를 내가 보낸다면 기본적으로 특별하게 아이가 아프거나 여행을 간다 이런 2 케이스 빼고는 무조건 나는 정시 원래 내가 등록된 반에 100% 출석시키겠다가 어머니 그렇게 마음 먹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1년의 시간이 나고 아이들이 중등을 갔었을 때 국어가 좀 늘었네 혹은 아이가 엄마 국어 괜찮아 할만해 라는 말이 아이 입에서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수요일, 어느 날은 목요일, 어느 날은 일요일 이렇게 왔다. 왜냐면 저희는 대치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보면 똑같은 수업을 했고
그러니까 심지어 빠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빠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결석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간이 나서 보면 한 반에 꾸준히 왔던 친구들과 여기저기 이제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했던 친구들이 미묘하게 차이가 나요. 그건 저희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분명히 있어서 가급적이면 무조건 학원은 빠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희가 빠졌을 경우에는 어머니 매주 수요일마다 보강을 해요. 그 전주 보강이 있고요. 그게 안 되면 인강 신청하셔가지고 들을 수 있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근데 너무 중요한 단원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하고 따로 1대1로 수업을 해요, 어머니. 그러니까 수업에 그 결손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나중에 그러니까 결국 국어는 단기간에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길게 어머니 펼쳐놓으시고서요.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꾸준히 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그러니까 연과정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과정이 마무리되는데 저희가 아이들한테 그런 말 하거든요.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책을 하나 기억해 놓으라 그래요. 왜 봐도 글자는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어떤 책이었는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책을 다시 보라고 했거든요. 어때라고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읽혀요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이제 앞으로 제가 국어 수업할 때 이제 얘기하는데 저희가 어휘를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한자 근간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는 과제를 안 해갖고 오면 어머님들 그냥 어머니 보내세요. 싸우지 마시고요. 숙제 안 했다 보내세요. 왜냐하면 숙제 안 하고 오면 남아서 하고 가야 돼요.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어머니 뭔지 아세요? 남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죽기보다 더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하도 맨날 싸우시니까 선생님 어떻게 어머니 보내세요. 아니 보내세요 일단.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1시간 동안 숙제 봤거든요. 근데 2번은 다시 안 해요. 가면서 이래요. 선생님 제가 다시 이 과제란에서 제가 남으면 제가 자기 성을 갈겠대요. 자기 다시는 정말 선생님 너무 끔찍해. 자기 그 다음에 와서 선생님 너무 끔찍했대. 애들은 다 가고 난 집에 가고 싶은데 왜냐면 보내주지 않거든요. 왜냐면 어머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이는 무조건 그리고 과제도 대충 하면 안 돼요. 글씨 다 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와서 두 번 정도 제일 많이 한 친구가 2번 안 해갖고 왔는데 그 다음 3번째는 없어요. 애들은 어머니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남아서 하는 거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싸우지 마시고 보내세요. 선생님이랑 가서 해. 그래서 너무 안 하면 그냥 남겨서도 어머니 과제는 그냥 그날 배운 수업 다 과제를 해서 저희가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제 가지고는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한번 세게 하면요. 무조건 해요, 어머니. 무조건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과제는 무조건 하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시험이 있고요. 일정 수준에 걸리면 저희 입학 시험은 없어요. 아시죠? 저희 입학 테스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 원장님의 교육 철학과 연결이 돼요. 저희 원장님의 철학은 뭐냐면 잘하는 애들 잘하는 건 진짜 학원의 실력이 아니다. 애들이 잘해서 잘하는 거는 물론 그것도 이제 실력이지만 진짜 실력은 못하는 애들을 잘하게 하는 게 진짜 강사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 지금 12살, 13살 아이를 그러니까 저희는 어머님 아이들의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완성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아이의 그냥 잘하는 친구건 못하는 친구가 그냥 지금 이 친구가 이 정도를 하고 있구나. 여기까지예요. 저희가 보는 그림은 뭐냐면 이 친구가 김영준을 다녔을 때 1년 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가요. 선생님하고. 무조건 문 열고 나갈 때 실력이 늘어서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잘하던 친구건 아니면 못하던 친구 간에 자기들만의 어떤 목표와 어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루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의 현재는 그냥 그 상황, 지금 이 아이의 컨디션 체크. 지금 이 친구는 이 부분이 약하고, 이 부분이 부족하고, 이 부분이 뛰어나고, 이 정도에 대한 그 사실 인식? 그리고 이제 왔었을 때 이 친구를 만들어가는 거 결국 이제 저희들 강사들의 몫이죠.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연과정에 그러면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실 거예요? 이제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일단은 무조건 저희는 결석은 안 된다. 갖고 심지어 어머님들이 결석을 요즘엔 하시면 저한테 미안해 하세요. 선생님 자꾸 미안 빠져서 죄송하실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되게 미안해들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어차피 어머니 지금 이게 공짜로 보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비용을 들인 것보다 훨씬 많은 효과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1번이 일단 무조건 100% 출석이다. 빠지면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말씀드렸듯이 있어요. 수요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보강이 있어서 전주 빠지면 이때 보내시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인강이 거고, 그것도 안 되는데 너무 중요한 단원이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1대1 수업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1대1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마다 어머니 이게 되게 그 장점과 약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러니까 워낙 아이들이 뭐 저희 뭐 학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국어 뭐 수학이랑 영어도 워낙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과도하게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친구들 이제 뭐 예를 들어 전과정에 이제 저희 재시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재시험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 그 다음 과정에 와야 돼요, 한 번은. 그래서 와서 자기가 뭘 몰랐는지, 뭐가 어려운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어떤 좀 잘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잘하는데 되게 시간이 없어서 못 오는 친구들은 1대1 수업을 안 하기도 해. 그건 어머니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근데 꼭 필요한 친구들은 저희가 연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거꾸로, 아, 선생님, 요 아이가 지금 요즘에 저희 아이가 너무 질풍노도인데 엄마 말을 안 듣고 선생님이 조금 뭔가 그래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라고 요청이 있을 때는 아이를 따로 만나요. 그때는 이제 와서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 얘기 들어주거나 하는 것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막 학원 다 끊었다가 다시 다니게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이제 뭐 선생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습적인 부분을 그게 1번이죠. 사실 학원에 왔었으니까 당연히 실력이 올라가는 건 1번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그 안정감을 줘서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선생님 나 뭐 하고 싶어요, 뭐 해보고 싶어요, 뭐가 궁금해요라고 사실은 그렇게 변화하는 게 저희는 더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그거는 자기 안에서의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하는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저희 이제 중간에 이제 근데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 어머니 1주차 수업에 못 들어왔다, 나 4주차 5주차에 들어오는데 그럼 앞수업 어떡하지? 그렇게 늦게 들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그 친구들은 모아서 앞부분에 빠졌던 수업에서 중요한 개념 수업은 따로 해요, 어머니. 그래서 그거는 뭐 그룹 수업이 될 수도 있고, 그거 역시 이제 1대1 수업을 해서 이제 중요한 개념들에 대한 수업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 그 초등아이들이 풀만한 이제 입시 논술에 나왔던 문제들을 푸는 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반은 아니고 글을 좀 잘 쓴 친구들이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이 친구는 선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그 추가로 이제 원래 학원비가 책정이 돼야 되는데 이건 학원에서 장학금으로 지급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그냥 아이를 보내면, 그러니까 장학금 학원에서 받는 수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선발해서 아이들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시가 이제 바뀌면서 어머님들이 이제 문법에 대한 우려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수업을 하는데 어머님들이 그 문법에 대한 우려들을 되게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이건 작년에는 없던 프로그램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에 한 번씩 해서 이제 아이들 아주 기초, 그러니까 선생님 중등 문법하고 뭐가 달라요? 다르지 않은데 난이도가 이제 완전 기초 중에 기초 중에, 왜냐하면 아이들이 용어 자체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문법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면 나중에 문제 푸는 거는 그 다음 과정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초등학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문법을 아주 쉽게 이제 풀어서 개념 설명해 주는 수업들이 1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신청 아마 문자가 나가면 신청해서 이제 이거 누구나에게 열려 있는 수업이어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독서논술 특강이 이제 지금 2번 있어서 이제 책을 읽고 와서 그거는 선생님과 함께 이제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연과정은 이제 이렇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고, 저희가 그러니까 비정기적으로 수업하다가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팀 수업들도 해요, 어머니. 그래서 약간 특별히 어떤 부분이 아이들 공통적으로 약점이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아이들이 똑같이 어떤 부분을 못하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룹으로 불러가지고 같이 또 이제 하는 수업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그 이면의 수업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은 어머니 길지 않게 해요. 왜냐하면 너무 길게 한 번의 수업을 진을 빼면 아이들이 2번 다시 안 와요. 그래서 오는 발걸음이 되게 가벼워야 돼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가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와서 집중력이 1시간 넘어가면 떨어져요.
그래서 1시간 아주 그 초롱초롱한 상태에서 듣고 가고 1시간이면 아이들이 뭐 갔다 올 만한 애예요. 애들도 부담 없게 오는 시간이어서 그 차라리 여러 번 그렇게 1시간씩 와서 오는 게 낫지만 2시간, 3시간씩 수업을 해버리면 애들이 그 다음 한 번 오는데 2번 오지 않아요. 잘 오지 않으려고 해서 일단 요런 그런 간헐적인 수업들은 그렇게 뭐 그러니까 1시간 단위로 해서 수시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 어머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국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수능이 이제 2028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영역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택의 영역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량이 이제는 그 선택을 했던 게 선택이 없어져 버리고 무조건 다 해야 돼요.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시험 보는 언어와 매체를 보는데 이게 선택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문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될 텐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수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냐면 문학, 비문학 요 세 가지 그러니까 그 수능의 영역에 맞춰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그 0과정부터 5과정까지 이제 어머니들이 그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은 0과정은 문학을 하고 뭐 1과정은 비문학을 하고 3과정 이게 아니라 한 과정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문학 한 3주, 뭐 비문학 3주, 그다음에 뭐 문법 한 2주. 그러니까 뒤로 가면 문법 수업이 조금 더 많은데 앞부분은 아직 아이들이 애기들이어가지고 조금 더 키워야 되거든요, 애들을. 그래서 앞부분에는 문학, 비문학 수업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고요. 후반부로 가면 문법 수업이 조금 더 많아져요. 그래서 근데 요 한 과정 내에서 요 세 수업이 그러니까 그 문학, 비문학, 문법의 영역에서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학원은 한자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자가 지금 학교에서 제대로 지금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정말 아이들 어머니 진짜 다룰 줄 모르는 애도 있어요. 6학년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 한자는 어머니 쓰는 거는 근데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저희 학원의 저희의 모토는 과제를 과중하게 가는 건 강사들이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대신 뭐냐면 꼭 필요한 숙제. 그러니까 똑같이 왜냐면 숙제를 위한 숙제는 저희가 너무 싫어요. 제가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30분을 하더라도 남는 숙제를 하자 주의여서 특히 어휘 같은 경우에는 한자 예전에는 이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애들이 다 까먹기도 하고 중요한 건 저희가 예를 들어 아버지 보면 그 아버지의 뜻과 부라는 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아이들이 최대한 그러니까 한자는 어머니 아시겠지만 어머니 부모님도 아시겠지만 한 단어를 알게 되면 여기서 파생되는 게 10글자, 20글자 이렇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러니까 10글자, 20글자의 한자를 알게 되면 이게 200글자, 300글자의 어휘 확장력이 생겨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저희 국어의 가면은 결국 어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힘이 기본적인 거는.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그런 어휘의 근육을 아주 단단하게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갔었을 때 적어도 이게 무슨 단어야?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거는 만들지 말자 해서 예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국어사전에서 어머니 오고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이 다양한 그러니까 독서량이 많건 적건 특히 독서량이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휘 부분에 대해서 그게 100% 커버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 7, 80 정도는 책을 읽지 않아도 어휘 부분이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주 시험을 봐요. 그래서 국어도 그렇고 어휘도 그렇고 매주 시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험된 결과는 매주 이제 부모님들한테 가고요. 시험지는 언니들 이제 유미를 보시면 이제 국어하고 어휘 있고 기본적으로 각각 이제 그 커트라인 점수 있고요. 재시험 걸리면 남아서 시험 봐야 되고요. 이거 여러 번 만약에 한 건에서 반복되면 그 다음 과정에 와가지고 또 다시 선생님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영과정 이제 국어 커리큘럼 보면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학 영역, 비문학 영역, 그다음 문법 영역에서 세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영과정부터 5과정까지 6번의 반복을 통해서 아이들이 각 글의 종류에 따라 내가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되는지를 배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어는 어머니 나중에 아이들이 공부할 때 쳐내는 것에 가장 필요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수능 시험을 잘 보는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양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공부할 양이. 그러면 정보의 서열화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불필요한 정보들을 버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눈들이 없어요.
그래서 국어를 왜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어라는 건 나를 표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나를 나타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이것들을 잘해. 그러니까 정말로 왜 버리는 걸 정보를, 필요 없는 정보들을 버리는 걸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그 많은 양을 중요한 것들만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되게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국어를 왜 해야 되냐? 네,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 여기까지가 저희 국어 설명이었고요. 논술 선생님 설명 이어주세요. 저희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글은, 이 논술은 수필과 달리 평가를 받기 위한 굉장히 보수적이고 정형화된 글입니다. 그런 만큼 애들이 글을 쓸 때는 내가 좋은 자족적인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누가 평가할 때 이 글의 논리가 명확하게 보이는 글을 쓰게 하는 저희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은 총 3단계로 구성되는데요. 이 첫 번째 단계는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사실적 이해를 위한 단계여가지고, 이때는 학생들이 미리 예습, 그날 다룰 작품들을 꼼꼼하게 정독해 오는 게 기본 과제이고요. 이제 그 바탕으로 일과 나누는 확인해 보는 퀴즈가 있고, 이 퀴즈 단순히 학생들한테 그 성실함을 체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문학을 읽을 때 반드시 짚어봐야 될 것들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강사 위주로 해서 이 작품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교재의 문제를 풀고 강사가 이거를 1대1로 첨삭 지도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단계는 뭔가 정확한 표현을 생각하는 건데, 이 학생들이 발표해본 학생들이 길을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나는 어려웠던 문제를 능숙하게 푸는 걸 보면서 아이들은 자극받으면서 나도 쟤네 못지 잘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되고요. 이때 강사가 역시 첨삭이라든가 구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이제 글의 어떤 활용 점정 단계인데, 아이가 집에 가서 그날 공부하고 토론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완성된 글을 써보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이때 강사가 1대1로 직접 시작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가장 잘 쓴 글을 표창해 주는 시간이 있고요. 저희 학원의 원고지는 A랑 B랑 C의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A 받으면 포상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A를 많이 받고 싶은 마음으로 더욱더 글을 길게 열심히 써옵니다.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커리큘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커리큘럼 보시면은 많은 작품이 문학임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학원의 논술 수업은 문학 수업이 아니라 문학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 학제간 통합 수업입니다. 그런 만큼 이 수업에서는 많은 어떤 과제, 환경, 역사, 철학, 자연 등등을 함께 고민하고 익히는 그런 시간들이고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는 독서량을 늘리기 위해서 한 달에 한 권 이상은 장편소를 정함으로써 아이들한테 긴 호흡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요. 예컨대 이 작품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8주차, 그 다음에 이 4주차 수업이 장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원의 가장 큰 매력은 첨삭을 외주를 주지 않고 강사가 직접 합니다. 그런 만큼 아이들의 글쓰기가 향상되는지, 그저 그런지, 태블릿을 보면서 뭔가 이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불러가 학생들한테 이 글쓰기를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주고요. 항상 이거 할 때 기준이란 것들은 학생들이 정확하게 표현하나, 그 두 번째는 이 글의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주장, 근거, 예시가 일목요연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인가들을 평가의 잣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첨삭한 어떤 그 실제 예를 볼 수 있는데, 이때 강사들은 뻔뻔짜의 내용, 글씨체가 예쁘다, 성실하다, 마음이 착하다, 그런 뻔한 내용이 아니라 이 실제 학생들이 어려워 간지러워하는 것들을 긁어주는 실질적인 조언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던 학생들이 정말 내가 글을 어떻게 배치하고 쓸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감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시간인데요. 초등 가정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 보시면은 선진국일수록 초등 가정의 강사가 가장 경력이 많고 우수합니다. 그런 이유들은 아직 아이들은 산만하고 쉽게 진료하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면서 이 고추 세우는 거는 보통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능력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은 이 아이들한테 가장 저희가 모든 공부의 밑바탕을 제가 깔아주고 싶은 그런 바람으로 강의하고 있고요. 이 국어의 경우에는 모든 거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간파하는 능력, 하여 이 학생이 추후에 수능을 대비할 때
군계 일학처럼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의 인재를 기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글을 읽고 쓰는 것 못지않게 선생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글을 정확히 읽는다는 것은 엄청난 기대권입니다. 이 아이는 수능을 보러 갔어요. 요즘 수능이란 것들은 시간 싸움이거든요. 정말 너무 양이 많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읽고서는 절대 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지금부터 항상 글을 읽을 때는 글을 읽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빨리빨리 읽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없으면은 학생이 성실하고 머리가 좋아도 명문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저희들은 학생들한테 여기에는 빠져있지만 책을 정확히 읽는 훈련들을 계속 함으로써 이 아이가 책을 잘 읽은 다음에 잘 정리해서 문제 푸는 그런 이 노하우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질문 있는 분들은 편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정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근데 선생님들 인원수 같은 경우 제가 좀 말씀을 첨언하자면은 그 학생 인원수에 이제 고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반이 있는데 이 반에 4명이 있어요. 이 한 명 한 명이 다 적극적이고 똑똑하고 열심히 해요. 이때는 그럼 최고의 황금 비율이 4명입니다. 근데 어떤 반은 또 학생들이 10명이 있는 반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 10명이 다 착하고 밝고 열심히 하고 열정이 있어요. 최고의 반 분위기가 나거든요. 근데 어떤 반은 둘밖에 없어요. 좋을 것 같으시죠? 이 반은 강사도 학생도 힘을 잃어버려요. 그럼 막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정한 인원, 그 다음에 그 인원의 구성이 되게 중요한 거지, 인원이 많고 적으면 결정적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더 없으신가요? 마무리도 저희 남아있으니까 남은 질문들은 1대1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